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상견례 자리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더니 남자친구 엄마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정말 황당했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사연으로 보내요. 저에게는 20대 후반부터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엄마는 사업을 하세요. 근데 엄마가 수완이 좋으신 편이라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보단 엄마가 훨씬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풍족한 편이었어요. 엄마의 사업 규모가 워낙 컸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의원을 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은 의사인데 자신은 평범한 회사인인 걸로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전부터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대 들어갔을 때 아쉬워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열등감처럼 된 것 같아.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계속 만족을 못해.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자꾸 엄마가 생각나서 기가 죽어.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면 마냥 좋아하기만 할 줄 알았어. 그런 마음고생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많이 힘들었겠다. 여자친구는 대기업 다니는데 난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열등감 중에 하나야. 되도록이면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과 여자친구보다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힘들어하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연봉이라던가 회사의 좋은 복지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앞에서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것도 남자친구에게는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버는 돈이 의사 두 분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혹시나 남자친구에게 자격지심으로 다가갈까봐 눈치를 본 것도 있었죠. 괜히 집안 얘기로 남자친구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또 그런 얘기는 우리 만남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거 말고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이도 좋았고 만나는 날이 길어질수록 결혼에 대해 얘기할 만큼 우리의 만남은 더 진지해졌죠. 한번 너희 부모님 뵈러 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인사드리면서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도 드리고 상견례 얘기도 꺼내면 어떨까 싶은데. 좋다고 생각해. 우리 집 먼저 가보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너 궁금해하셨어. 네가 인사 온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야.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더니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혜랑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만난 지는 3년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딸 남자친구는 살면서 처음 소개를 받는 건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아유, 아주 잘생겼네. 긴장하지 말고 편히 있어요. 우리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일상적인 얘기를 가볍게 나눴어요. 다들 웃으면서 분위기도 좋았고 저도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흐뭇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혜랑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지혜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저희 부모님은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웃어주시더라고요. 결혼은 서로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사람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허락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잔데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는 믿음도 있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저희 부모님한테도 지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의 대답에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의 만남은 부드럽게 잘 풀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날 차례였어요.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라 어떤 분들일지 예상도 안 되고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좀 깐깐하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야. 차가워 보이는데 전혀 안 그런 분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엄마한테 평소에 네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남자친구가 긴장한 절 달래줬어요. 하지만 깐깐하시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너희 만난 지가 3년은 됐는데 이제야 인사를 오는 거니? 난 언제쯤 인사 오나 기다렸다. 우리 승현이가 너희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했다며? 그건 누가 정한 거니?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를 반겨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이게 예비 10월대인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오래 만나게 되면서 인사를 이제야 드리게 됐어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 못 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인 거니? 결혼을 결정하는데 어른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너희끼리 통보하듯이 말하는 거 예의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 얘기는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좌불안석이었어요. 우리 집은 너도 들어서 알지? 애 아버지도 의사시고 나도 의사야. 우리 부부가 같이 개원해서 일하고 있어. 넌 어느 회사 다니고 있니?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그래도 집안끼리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지. 너무 차이나도 좀 그래. 저희 아버지는 공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엄마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전자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차가우신 데다 질문들은 전부 직접적이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저 옆에서 보기만 하는데 자기 엄마의 그런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저는 좀처럼 익숙해질 수 없는 말투라 정말 불편했고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다 의사라는 사실에 자부심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님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하긴 뭐 대충 할 것도 같다. 장사도 사업이지. 솔직히 말이 좋아 사업이지. 그냥 장사꾼 아니니?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셨다가 비아냥대듯이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는데 저도 굳이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착각하는 대로 놔두고 싶더라고요.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도 굳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랑이라도 하듯 말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너희가 서로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상견례 자리는 한번 만들어 봐라. 상견례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아니고 너희 부모님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상견례 한번 한 걸로 너무 들뜨지는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물론 상견례 했다고 다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 봐서 생각해보겠다는 식의 태도는 듣기 불편했거든요. 뭔가 재보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였는데 전 이게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군만두를 간식으로 먹으라고 내주셨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였어요. 더 구워줄게. 마지막 하나 식은 건 지혜가 먹어라. 승현이 넌 엄마가 새로 구울 거니까 따뜻한 걸로 먹어. 이거 되게 사소한 일인데 묘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만두 갖고 치사하게 저한테는 식은 거 먹으라고 하고 남자친구에게는 따뜻한 거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전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기분이 상당히 나빴거든요.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희 어머님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말투가 원래 좀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겨. 상견례 하자고 했잖아. 그거 좋은 의미야. 만두도 그래.
내가 인사드리겠다고 왔어도 손님은 손님이잖아. 왜 나한테만 식은 거 먹으라고 하시는 거야? 너한텐 따뜻한 거 먹으라고 하시고.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냥 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 그래봐야 그냥 만두잖아. 내가 만두 사줄게. 그만 생각해.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근데 아까는 푸대접 받는 기분이었단 말이야. 내가 예민한 거야? 이 정도는 나도 불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같은 말이라도 너는 식은 거 먹어라 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분 나쁜 거잖아. 네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 사소한 일은 그냥 잊어버려. 그런 거 오래 생각해봐야 너한테만 안 좋지.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넘기라는데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의 말투에도 적응할 자신이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가 걱정도 되고 저야말로 우리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보고 오히려 결혼을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짜는 잡았어요. 엄마, 남자친구네 엄마는 말투가 원래 좀 톡 쏘는 말투라나 봐. 원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속은 그리 나쁜 분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엄마에게 일부러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해 포장해서 말했어요. 엄마가 기분 나빠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는 잠깐만 대화를 나눠도 기분이 나쁜데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더 예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말 조심하는 법이야. 왜? 네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네 남친 엄마 때문에 결혼 허락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돼? 좀 걱정돼. 엄마처럼 다정한 말투가 아니라서 신경도 쓰이고 나도 불편하고 그렇거든. 나한테는 귀한 딸인데 너무 그러면 엄마도 싫긴 싫을 것 같다. 어쨌든 알았어. 감안하고 갈 거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 그렇게 긴장하면서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는 망했다 싶더라고요. 글쎄, 저희 엄마랑 남자친구의 어머니랑 옷이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상견례 자리라고 일부러 신상 명품을 입고 가셨는데 하필이면 같은 옷을 입은 두 어머니가 마주 앉게 된 거죠.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필이면 우연도 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당연히 남자친구의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옷 디자인이 같은 거네요. 우리가 보는 눈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옷도 겹치네요. 그래도 같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져요. 엄마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친근하게 말을 꺼냈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엄마의 말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엄마의 부드러운 말에도 남자친구의 엄마는 표정이 한없이 어둡기만 했어요. 기분이 더럽다는 듯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그 옷 어느 시장에서 사셨어요? 명품은 재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짭이 많아서 참 불편하네요. 내가 이래서 이거 안 입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걸 골라서. 저는 듣자마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자기 옷은 명품인데 우리 엄마 옷은 당연히 시장에서 가짜를 샀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느 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꼭 저렇게 말했어야 했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꺼낸 말이 그런 말이니 더더욱 기분이 나빴죠. 꼭 시비라도 걸려고 상견례 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장 아니고 백화점에서 샀는데요. 제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많이 언짢으신가 봅니다. 엄마가 점잖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엄마도 기분 나빴을 텐데 어른스럽게 대처하시는 걸 보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럽더라고요. 말이야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의사인데 그쪽은 장사하신다면서요? 장사는 잘 되시나요? 저 원래 장사꾼은 상대할 일이 없는데 살다 보니 장사꾼이랑 얘기를 하는 날이 다 있네요.
우리 애가 저 장사한다고 하던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아니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살 정도는 되거든요. 엄마가 살짝 비꼈어요. 그런데 글쎄 남자친구의 엄마가 뭐라고 대꾸를 했는지 아세요? 장사하는 옆편네가 주접 떨고 있네. 눈치를 주면 알아서 기어야지. 눈치도 없어가지고. 진짜 수준 안 맞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네. 이래서 사돈도 의사 사돈을 만났어야 하는 건데. 그 말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죠. 원래 말을 차갑게 하는 거랑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 정도 나오니까 저도 결혼이고 뭐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사람이랑 가족 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도 그쯤 되면 자기 엄마를 말려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혹여나 고부 갈등이 생겨도 아무것도 안 할 사람으로 보였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개원에서 운영하신다는 병원이 사거리에 있는 하나병원 맞죠? 병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던데. 의사 나부랭이 주제에 돈 좀 쓰셨나 보네. 명품 옷도 사입고. 벌이가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 나오려고 무리했나 봐요. 저희 엄마도 참지 않고 말했죠. 저희 엄마 성격이 막말을 참아주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엄마가 진짜 세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의사 나부랭이? 내가 의사인 걸 알고도 그런 식으로 말해? 그래요, 의사 나부랭이. 의사면 의사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부심이 넘치십니까? 그렇다고 돈을 나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버는 줄 알고. 이래서 수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가 쉽게 되는 줄 알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뭐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때 저는 제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자기 엄마가 막말을 하는데 여전히 내내 조용한 남자친구.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듯 그저 얌전히만 앉아있더라고요. 저라면 한마디 하거나 말리기라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지.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나도 그쪽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통해. 장사나 하는 주제라고 하셨죠? 내가 무슨 장사하는 줄은 알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기대도 없어요. 대단한 장사한다고 해도 그래봐야 장사지. 내 앞에서 지금 장사한다고 자랑하려는 건가요? 기가 차네. 내가 무슨 장사하는지 잘 알아두는 게 그 병원에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 운영 계속하고 싶은 거 맞으시죠? 내가 나서서 병원 운영하는 거 힘들게 해줘요? 아니, 병원 운영까지 들먹이는 것도 웃겨. 뭐, 의료기기 장사라도 해요? 우리한테 의료기기 팔고 싶어요? 됐거든요? 어디 장사나 하면서 의사를 우습게 보고 있어. 그래봐야 장사꾼이지. 그쯤 되자 양가 아버지들이 나서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라도 말려야 했죠. 안 그러면 머리채라도 잡는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만해. 이런 얘기 길게 해봐야 애들한테 좋을 것도 없잖아. 여기 상견례 자리야. 이럴 필요 없는데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저희 아버지가 먼저 엄마를 점잖게 말렸어요. 그만. 사람들이 의사 질투하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당신도 그만해. 근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하는 말은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참자라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부모님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이런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죠. 마음 같아선 상견례고 뭐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제 명함입니다. 그래요. 저 장사꾼 맞아요. 건물 장사합니다. 건물 사서 팔아요. 듣자 하니 그쪽 의원이 있는 건물도 내놨다던데 내가 살까 해요. 우리 사돈이 아니라
건물주와 세입자로 다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엄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서 내밀었죠. 저희 엄마 명함은 굉장히 심플해요. 엄마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고 작은 글씨로 건물 매매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엄마는 명함을 웬만해서는 잘 꺼내지도 않으시고요. 어차피 부동산 쪽에서는 엄마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건물 매매라는 글자를 본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 때부터 재산이 많아서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사다가 리모델링해서 되팔거나 세를 받아서 수익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이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엄마가 1년에 버는 돈이 의사들이 버는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병원 건물도 많이 구매했다가 팔아보았고 병원에 있는 건물에서 세를 받기도 했거든요. 엄마는 안정적으로 세가 나올 수 있는 병원 건물을 주로 매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는 의사들이 많기도 했고요. 그런데 겨우 작은 의원 하나 하면서 엄마한테 장사꾼이 어떻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내가 좀 깐깐한 건물주인데 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세도 적당히 받을 생각은 없거든요. 내가 좀 스케일이 큰 편이라서 세도 시원하게 받아야겠는데 능력들 되시죠? 엄마가 드라마 대사와 비슷하게 말하는데 솔직히 전 웃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고 엄마가 멋있었어요. 막말을 한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한 방 먹인 게 고소하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건물로 우리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병원 건물을 사겠다고 협박을 해요. 애들 결혼 안 시키고 싶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말까지 더듬으면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꾼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무시하더니 엄마가 병원 건물을 사버리겠다고 하니까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장사꾼인 줄만 알고 우습게 생각했다가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어른들 말씀하시는 중이라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 정말 지나치게 하시네요. 전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상견례 자리는 이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결혼을 한 해 만에 내 앞에서 결정해?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지. 그리고 너 정말 웃기는 애다. 네 엄마가 건물 갖고 있다는 건 왜 말 안 했니? 일부러 나 상견례 자리에서 망신당하게 하려고 말 안 했니? 남자친구는 그저 방관만 하길래 제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마치 이 모든 게 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를 때도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남의 귀한 자식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릅니까?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 조심성 없게 말한 그쪽이 먼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 꼴을 보고도 우리 애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자식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말하면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경고예요. 엄마도 참지 않고 한마디 했죠.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가만히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망한 상견례 어찌되든 관심도 없었죠. 제가 말할 기회는 주기는 하셨어요? 우리 엄마 사업한다고 얘기하려고 했을 때 장사꾼이겠지 뭐 하면서 혼자 지리짐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지 미리 얘기 안 한 게 뭐가 그리 문제인데요? 우리 엄마 하는 일에 따라서 태도 다르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저의 엄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은 건 남자친구의 깊은 자격지심 때문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로도 자격지심이 있는데 저희 엄마의 사업이 굉장히 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걸 굳이 말해서 기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의사인데 자기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그걸로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저까지 부담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도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 탓만 하니 제가 황당할 수밖에요.
내가 오해를 하게 놔둔 네 잘못도 크지. 그래, 솔직히 그 정도 되는 집안이었으면 나도 좀 더 신경 썼을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다들 그렇잖아. 그런 분이라면 정말 실망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네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말이 없는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이고, 사람 직업 봐가면서 태도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아줌마한테도 실망했고요. 뭐, 아줌마? 그래, 너 서운한 거 알겠다. 그래도 소라는 있었지만 이제 나도 모든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아까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저도 그에 맞게 대화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뻔뻔하게도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막말이 오가면서 기분을 망쳤는데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황당했어요. 다시 대화를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같은 마음이실 줄 알았는데 좀 의외라서 놀랍네요. 저는 부모님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도 남자친구는 멍청하게 앉아서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엄마를 잠시 이상한 듯 바라보다 금방 나오셨죠.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뭐 까칠한 게 아니라 완전 이상한 여자잖아. 난 우리 딸이 그런 집으로 시집 가는 건 너무 싫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저에게 물으시는데 제 대답이 무엇일지는 이미 아는 눈치셨어요. 나도 그 아줌마가 그렇게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거 알고도 내가 결혼하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래. 어떻게 자기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중지할 생각도 안 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결혼하고 싶은 생각 전부 사라졌어. 어쨌든 그날 하루는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장 원망스러운 건 남자친구더라고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나. 우리 가족이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조차도 가만히 있었던 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는 부모님이랑 잘 들어갔어? 아까 식사도 못하고 그냥 가서 어떡해? 배고프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얘가 어디가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 엄마가 그 난리를 쳤는데 미안하다는 소리가 하나 없었어요. 지금 배고픈 게 문제야? 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히 보고만 있어? 너 아까 너희 엄마가 한 행동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을 좀 차갑게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중에는 사과했고. 사과를 하다니? 우린 사과 들은 적 없는데? 무슨 사과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 무시하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사과를 한다고 그게 없던 일이 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불쾌하셨는지 알아? 내 기분도 진짜 더러웠어. 그게 사과지 뭐야. 너도 너무 예민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다시 얘기 잘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상견례 날짜 다시 잡으래. 엄마가 너 싫지 않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 남자친구의 엄마가 절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전 하나도 반갑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상황을 겪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난 진짜 어이가 없다. 나 다시는 너희 집이랑 상견례 날짜 잡을 생각 없는데? 우리 이번에 완전히 망한 거야. 모르겠어? 뭐? 그럼 너 그냥 이대로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게? 겨우 이런 일로 헤어질 생각을 해? 그래도 우리가 3년이나 사귀었는데 너무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는 거 아니야? 겨우 이런 일이라니.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장사나 하는 옆편 내가 주접 떨고 있네라고 말했어. 첫 만남에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수준 나오잖아. 어떻게 너랑 내가 결혼을 해? 그때는 너희 어머니가 건물주이신지 모르고 한 말이잖아. 이제 건물주인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건 이해를 해줘야지.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건물주건 아니건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넌 너희 엄마가 한 짓에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머리 복잡하다. 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너희 엄마가 건물주인 건 나한테도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럼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된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너 자격지심 가질까 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가뜩이나 너 내가 대기업 다니는 걸로 열등감 느끼는데 우리 집 잘 사는 얘기까지 하면 기죽을까 봐 일부러 말 안 한 거라고. 그래. 솔직히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은 몰라서 나도 너무 놀랐어. 근데 어쨌든 너도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잘못한 거니까 이번 일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넘어가긴 뭘 넘어가. 우리 이제 끝났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이 와중에도 내가 잘못했다는 너랑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헤어져. 제 말에 남자친구가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헤어진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너랑 왜 헤어져? 막말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닌데 왜 헤어져? 그러지 말고 다시 상견례 날짜 잡는 걸로 하자. 이제는 내가 이 결혼이 싫어. 너도 싫고 막말하는 너희 엄마를 시어머니로 두고 싶지도 않아. 난 너랑 절대 결혼 못해. 헤어져.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던 말던 저는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이가 없게도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갑자기 찾아왔는데 집에서 쉬고 있던 우리 가족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어제 식사도 안 하고 가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아들한테 주소를 물어서 찾아왔고요.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상견례 자리에서의 몰지각한 행동과는 달리 너무나 정중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도 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요. 어제 말씀 중에 제 병원이 있는 건물을 사시겠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서요. 저희 병원이 안 그래도 요즘에 운영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돈께서 병원 건물 사시면 저희 월세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나 여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전날에 그 난리를 치고도 저희 엄마한테 예비 사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병원 건물을 사서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진정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예비 사돈이란요? 결혼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 막말을 하고 어떻게 저한테 건물을 사면 월세를 깎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죠?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제 병원이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저도 이런 부탁 드리는 겁니다. 저러고 좋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애들 결혼시키면 저희도 월세 아낄 수 있으니까 좋고 예비사돈도 의사사돈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애들 결혼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견례부터 다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죠. 시부모 직업이 좋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 인성이 안 된 집안의 딸아이를 어떻게 시집을 보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애들이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지 무슨 조건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좀 서운하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상견례 다시 잡아서 이번에는 더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 나눠요. 그럼 기분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어제는 예비사돈과 같은 옷을 입고 나온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헛나왔던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말이 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웃으시는데 정말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저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라면 어제의 그 난리를 생각하면 얼굴도 못 들 것 같았거든요. 됐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제 일로 우리 애도 결혼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부도 우리 딸아이가 그쪽 집안에 시집 가는 건 원치 않고요.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죠? 저는 더 할 얘기 없는데. 엄마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너도 정말로 결혼 원하지 않는 거니? 너희도 서로 좋아서 3년이나 만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 저도 이번에 상견례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 지나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 어제 헤어지기도 했고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날 법도 한데 이 아줌마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럼 애들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은 그냥 사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건물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이면 우리 병원 있는 건물 사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희 월세 좀 깎아주세요. 저도 이런 부탁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병원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애들끼리 인연이 있었던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말 염치 없으시네요. 전 그쪽이랑 어떤 관계로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실은 건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척 했던 거죠? 건물 살 깜냥도 안 되면서 허세 부리느라 건물을 사내 만에 한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아줌마가 비아냥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성 진짜 글러먹었다 싶었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쪽이랑은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네요. 나가시라니까요. 하여튼 별것도 아니면서 있는 척은 다 해. 내가 뭐 한다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이야? 아유, 내가 오라고 했냐? 이 옆편네야. 네 인성 보니까 우리 딸 결혼 안 시키기로 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다시는 우리 집 와서 월세 깎아달라 어째달라 구걸하지 마. 다음에 또 나타나면 경찰 불러서 내쫓길 줄 알아. 이것도 당장 갖고 나가. 참다 폭발한 엄마가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과일 바구니도 그 아줌마 품에 던지듯 떠넘겼죠. 나가요. 나도 나가려고 했어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손님 대접이 왜 이래? 자기가 만두 가져다 놓고 손님 대접하던 건 생각 안 나나 보죠. 도망치듯 쫓겨나는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 와중에도 과일 바구니는 손에 꼭 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런 집이랑 엮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선 잊고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솔직히 헤어지고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저는 마지막이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힘들다는 생각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모습에 제대로 정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며칠 지나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정말 무심코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였어요. 잘 지내? 난 우리가 헤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넌 정말 잘 지내? 저는 정말 무슨 노래 가사라도 읊는 줄 알았어요. 슬픈 감성에 푹 젖은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반갑지도 않았고요. 바쁘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갑자기 전화는 왜 했어? 너인 줄 알았으면 전화 안 받았을 텐데 모르고 받았다. 난 아직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헤어지는 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도 다시 잘해보려고 집에까지 찾아갔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야? 너희 부모님도 뭐가 그렇게 꼬이신 거야? 뭐? 우리 부모님이 꼬여? 이해가 안 된다니 그거 참 안타깝다. 넌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거잖아. 됐다.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 혹시 내가 중소기업 다니는 것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거야?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희 부모님도 나랑 헤어지라고 하셔? 그래서 그런 거야?
전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이래서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사람은 피곤한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솔직히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관심 없어. 굳이 해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세세히 설명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얘랑 대화하는 게 싫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열등감 느끼는 걸 건드릴까 봐 너무 조심했던 것도 엄청 지쳐 있었더라고요. 난 네가 그렇게 속물인지 몰랐어. 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보네. 너 정말 나 좋아하기는 했어? 정말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속물은 너의 엄마가 속물이겠지. 난 너희 가족 인성 보고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너희 엄마가 막말을 하는데도 멀뚱히 앉아서 가만히 구경만 하던 너한테도 정 떨어진 거고. 왜 그걸 몰라? 너 바보야? 제가 화가 나서 막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느끼는 게 있을까 싶었죠.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그건 다 핑계인 것 같아. 넌 내가 중소기업 다니니까 그거 창피해서 헤어지려고 한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았어?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난 굳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싫다. 끊어.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 남자친구의 번호는 차단해버렸어요. 3년이나 애정을 쌓은 사람인데도 열등감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한동안은 남자라면 아주 질색을 했어요. 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벚꽃이 만개할 무렵에 저희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제법 잘 해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신입이 좋게 봤더라고요. 좀 귀엽게 생긴 남자 신입이었는데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을 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자연히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죠. 대리님, 진짜 멋있어요. 제가 대리님 일하는 거에 반한 거 아세요? 일할 때 진짜 예뻐요. 부끄럽게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요. 그래도 좋게 봐준 건 고마워요. 듣기 좋네요. 우리 같이 벚꽃 구경 가면 안 돼요? 저 대리님이랑 같이 벚꽃 보러 가고 싶은데. 날도 좋잖아요. 벚꽃도 피고 저보다 1살 어린 연하남의 달달한 말이 좋았는지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연하남과 예쁘게 연애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더라면 전 아마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이래서 결혼할 때는 상대 집안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사거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 있잖아요. 엄마가 그 집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병원 뺐다고 하더라. 그리고 멀리 간다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운영이 안 좋다더니 그렇게 됐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해 주더라. 얘기 안 해줘도 돼. 딱히 관심도 없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는 물론 그진 일이라면 알고 싶지도 않아. 생각만 해도 괜히 예전 일 떠올라서 머리만 아파. 그러거나 말거나 큰 관심은 없었지만 뭔가 순리대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상견례까지 했다가 파혼을 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은 연애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결혼 생각은 딱히 없어요. 한번 크게 되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동안은 달달한 연애만 할 생각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웃을 일이 많길 바랄게요.